네, 안녕하십니까. 엄청 많이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척추 이야기 김영균입니다. 오늘은 신경차단술, 또 신경주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경차단술이 뭔지, 왜 맞는지, 그리고 수술 전에 어떤 중요한 검사로 쓰이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면 이름 때문에 신경을 끊는 건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경을 자르거나 영구적으로 마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정확히는 염증 때문에 과민해진 신경 주변 환경을 안정시키는 치료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신경이 눌리면서 주변에 염증 물질이 쌓이고 신경이 붓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다리가 찌릿하고 허리가 심하게 아픈 통증 신호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신경 주변에 약물을 넣어서 염증 반응을 줄이고 부종도 가라앉히고, 그래서 예민해진 신경의 통증 전달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은 신경을 끊는 치료가 아니라 과열된 신경을 진정을 시키고 통증 회로를 잠시 재부팅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주사나 관절주사 이 맞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걱정부터 하십니다. "이거 자주 맞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우선 잘 쓰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주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용량만 딱 정확하게 쓰면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남용입니다. 너무 자주 맞거나 여러 병원에서 반복해서 맞게 되면 몸 전체에 스테로이드가 쌓이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식욕이 또 늘고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또 장기적으로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다른 질환 때문에 이미 스테로이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평균 용량으로 썼을 때 3개월 간격에 연 3-4회 이하가 안전하기는 하다고 알려져 있죠. 신경차단술, 신경주사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치료용 주사로 쓸 수가 있는데, 어 척추 주변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올라오고 걷거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소방관처럼 그 염증을 가라앉히고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적 주사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세 군데래요. 또 협착이 여러 군데래요. 이러면은 보통은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MRI에는 이상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 내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진짜 범인은 한 군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주사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MRI상으로는 심해 보여도 주사를 놨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쪽은 또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주사는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치료가 아니라 어디가 진짜 문제인지 찾아내는 진단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저희 환자분 중에 우측 엉치가 아파서 오신 73세 여자분이신데, 이제 컷이 한두 군데만 잘려서 그렇지 4-5번 여기 우측 포라미날 쪽으로 스테노시스와 디스크가 의심이 되고 있었고, 3-4 번에서도 우측으로 포라미날 쪽으로 살짝씩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사실 이분은 MRI를 보시면 요추 4-5 번에 우측 포라미날 디스크의 라테랄리시스 쪽까지 협착증이 같이 있어서 우측에 있는 요추 4 번, 5번 신경이 함께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여러 부분이 안 좋은 부분에서 진단적인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하여서 제대로 된 수술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술 전 신경 차단술은 진짜 아픈 곳을 정확히 찾는 역할입니다. 특히 내시경 수술은 작은 구멍으로 계획한 한 곳만 치료하기 때문에 레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진단적인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되는 부위에 주사를 먼저 놓고 통증이 확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반응이 좋으면 '아 여기가 진짜 원인이구나.' 하고 수술 레벨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 검사 같은 다른 방법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엉뚱한 곳을 치료하지 않기 위한 간편한 확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사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픈 위치와 증상에 따라서 타겟을 바꿔서 놓는데 첫 번째는 경막 외곽 주사입니다. 척추 가운데 쪽 큰 신경줄기 주변으로 약을 넣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선택적 신경근 주사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정밀을 한데 옆으로 빠져나가는 신경가지를 딱 겨냥을 해서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보다 다리가 좀 더 저리고 한쪽 다리만 찌릿하게 내려가요 할 때 조금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카우달 블럭이라고 해서 꼬리뼈 주사인데요. 꼬리뼈 쪽 공간으로 약을 넣어서 위쪽으로 쭉 퍼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점은 약이 다른 주사보다 비교적 넓게 퍼지는데 허리 밑에 쪽, 아래쪽이 전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에게 쓸 수 있고 그다음으로 네 번째는 후지 내측지 주사입니다. 이거는 신경 다리 저림보다는 허리 뒤쪽과 후관절에서 오는 통증을 볼 때 사용을 합니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아프다거나 MRI에서 후관절 염증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럴 때 허리 뒤쪽 관절 주변에 작은 신경들을 타겟으로 주사를 놓을 수 있고 많은 병원들에서 이 후진의 측지를 조금 많이 하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신경 주사는 생각보다 정밀한 치료지만 100% 정확하게 들어가는 치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실제로는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신경도 앞뒤와 좌우와 깊이가 다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시술할 때 보는 이 C암, 엑스레이 화면은 대부분 2차원 엑스레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상으로는 바늘이 딱 목표 지점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깊이가 얕거나 아니면 앞뒤가 조금 다르다거나 이렇게 살짝 빗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사의 성공률이 보통 60에서 7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균적으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약물이 정확한 타겟에 충분히 도달을 하지 못해서 효과를 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아 바로 나는 수술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병이 너무 심해서 주사가 안 듣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주사 위치나 주사 방법 또 깊이, 약물이 퍼진 방향이 아쉬웠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겟을 조금 더 바꾸거나 바늘 깊이를 조정을 하거나 다른 방식의 주사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주사를 계속 맞아도 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처음 주사를 맞고 통증이 3개월 정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가고 세 번째는 일 주일 만에 다시 아파진다. 이거는 그냥 주사를 더 맞아야겠다가 아니라 주사 치료의 한계 신호로 봐야 합니다. 신경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인데 신경 주변이 붓고 예민해진 상태면 주사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짧아진다는 건 단순 염증 문제가 아니라 자라난 뼈와 두꺼워진 인대, 또 좁아진 신경 통로가 이 신경을 계속 물리적으로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약물이 들어가도 신경이 눌리는 구조가 그대로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효과가 짧아지는 순간부터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내시경이나 또 수술 같은 다음 단계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신경주사는 치료의 끝이 아닙니다. 척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치료도 아닙니다. 역할은 통증을 줄여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 맞고 통증이 줄었다면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걷고 코어 근육을 키우고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사는 시간을 벌어주고 진짜 회복은 그 시간 안에 내 몸을 다시 쓰게 만드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통증의 진짜 원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찾고 그에 맞는 치료 단계를 선택을 하고 그게 신경 차단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